여러분 안녕하세요. 귀간조입니다. 이번 영상은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 국시, 임박, 예상 키워드 총정리 영상입니다. 국시 전날 이 영상 반복해서 보면서 자신감 가지고 꼭 합격하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장기 요양급여의 세 가지가 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야 뭐가 있어?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밖에 복지 용구, 사거나 대여하는 게 있다는 거. 방문 요양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어려움을 가지고 이 집에 있는 노인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한다. 노인의 삶의 질을 올린다. 방문 목욕, 2명이 방문하죠? 40분 이상 해야지 전송 가능하다고 했어요. 주 야간 보호,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5시에 왔어. 이게 바로 주 야간 보호죠. 아들이 해외 출장 잡혔어. 그래서 며칠 동안 엄마를 돌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재가 서비스에 맡기는 게 단기 보호입니다. 일정 시간 하면은 주 야간 보호고요. 일정 기간 하면은 단기 보호예요. 시설 급여에는 뭐가 있냐? 입소자가 9명 이내라고 한다면 공생, 공동생활 가정이다. 10명, 20명, 30명이라고 하면 요양원이죠. 그게 바로 요양시설이에요. 9명 이내다. 공생, 공동생활 가정이다. 10명, 20명, 30명, 10명 이상이라면 노인 요양시설이라는 거. 특별 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가 있다. 시골에 이렇게 벽지, 오지, 산간지역에서 요양보호사 부족하고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끼리 하고 돈 받는다 이거예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존재하는 거예요. 보험자는 누구고 가입자는 누구예요? 가입자는 국민이에요. 왜? 우리 건강보험료 무조건 내잖아요. 강제 가입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뛰어가고요. 직장을 안 다니면 지역에서 뛰어가요. 그러니까 보험자는 어디예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예요. 우리가 돈을 내면 돈을 받아 먹죠? 받아 먹고서 무슨 일 있으면은 그 돈을 내어주는 게 보험자고요. 우리는 가입자입니다. 가입자는 국민이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고 별도 운영한다. 돈은 한꺼번에 받아요. 여러분 건강보험료 영수증 보시면요. 거기 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은 같이 받는데 운영은 별도로 한다. 회계는 따로 한다 이거예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65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죠? 무조건 일상생활 어렵고 거동은 불편해야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질병명을 물어보지 않아요? 65세 미만일 때만 노인성 질환일 때 인정해 줍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야. 이미 건강보험공단 혜택 받고 있기 때문에 퇴원하고 나서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 맞춰보세요.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70대 남성이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결핵이에요. 노인성 질환 아니죠. 그럼 65세가 넘어야 된다. 근데 70세 남성 오케이죠. 뇌경색으로 거동 불편한 뇌경색이면 끝났잖아요. 노인성 질환이니까. 나이가 상관이 없다. 파킨슨으로 거동 불편한 나이가 상관이 없으니까 오케이. 교통사고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교통사고야? 노인성 질환 아니지? 그럼 65세 넘어야겠지. 이 얘기입니다. 등급 판정 결과. 장기 요양의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다. 2년마다 받는다. 그래서 똑같은 등급 받으면요. 무조건 다 2년마다인데 5등급은 2년마다, 2, 3, 4등급은 그 다음에 3년, 1등급은 4년이에요. 점수 한번 짚어볼게요. 1등급은요. 키 195 기억하시죠? 1등급은 95점 이상이다. 2등급은요. 발 사이즈 275, 75점 이상이다. 3등급은요. 공의 각도 360도, 3등급은 60점 이상이라는 거. 451에 545 기억하시죠?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 인지 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이라는 거. 판정은요.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한 달 안에 나옵니다. 갱신하려면요. 3달부터 한 달 전까지 신청하고요. 이후 신청하고 싶어. 그럼 90일 이내, 3달 이내에 신청하는 거예요. 장기요양보험제도 이 돈을 누가 냅니까? 보험료, 본인부담금,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60에서 65% 지원해요.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잖아요. 국가에서는 20%를 대줍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인정서와 이용계획서 설마 아직도 비교 못하신 분 없으시죠? 인정서에 등급이 나와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가져왔잖아요. 인정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름 나옵니다. 귀요보. 생년월일 나와요. 인정번호 나와요. 몇 등급? 5등급 치매네요. 유효기간이요. 요즘엔 2년이에요. 과거에 1년이었거든요. 서비스의 종류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가장 중요하다. 몇 등급 나왔어? 이게 바로 인정서예요. 이 사람은 1등급이야, 5등급이야. 그 등급을 인정해주는 게 인정서고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옵니다. 소급자에게. 이용계획서도 오는데 이용계획서는 뭐예요? 5등급이니까
한 달에 93만 원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한 달에 93만 원 일단 돈 얘기가 나오죠. 재가에서는 15%, 시설급여는 본인이 20%를 내라. 그리고 돈 얘기가 쫙 나옵니다. 한도액이 나왔죠. 본인 부담률이 나왔죠. 그쵸?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 그 금액이 나온다는 게 바로 이용계획서. 이용하려면은 돈을 우리가 얼마를 서비스를 받고 얼마를 내야 되는지가 필요하잖아요. 이용하려면 돈 얘기가 나온다는 거.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말이 어렵지. 이용계획서나 인정서는 다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수급자가 누구예요? 이 등급 신청한 사람이 수급자예요. 결국 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등급이 나온다. 그 등급으로 인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돈 얘기가 나온다.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서비스 여러분 맨날 헷갈리시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거, 일상적인 생활, 신체 활동. 일단 신체는요 무조건 몸이 닿는 거예요. 구강관리, 몸단장, 체위변경, 목욕, 화장실 가는 거 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몸이 닿아야 됩니다. 그러면 스킨십이 가는 것은 무조건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다. 신체가 닿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집안일하는 거 일상생활이에요. 우리 밥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다 생활이죠. 이 중에서요. 물품 구매와 장보기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뭐 여기도 활동이긴 해요. 개인적인 업무, 대상자의 개인적인 업무를 요양보호사가 혼자서 나가서 하기도 하고요. 대상자랑 같이 나가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서 한다 하면은 무조건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외출 시에 동행 대상자랑 요양보호사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은행 가고 동사무소 가고 병원 가는 거요. 일상 업무의 대행. 대상자는 집에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약 타러 가고 물품 구매하러 가고 나가는 게 바로 일상 업무의 대행이에요. 이 중에서 물품을 그냥 구매하는 거. 이 물품이 뭐 딱히 어떤 물품이라고는 뭐 말하기에는 어렵네요. 장보기도 사실 물품 구매잖아요. 하지만 취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취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장을 보는 거니까 장보기만 일상적인 생활에 들어가고 일반적인 물품 구매는 집 밖에서 하는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몸이 닿는 것은 신체, 장보기는 일상적인 생활, 물품 구매하고 은행 가고 밖에 돌아다니는 거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다.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보호. 이거 어렵다 하시는 분 많은데 여러분 이게 다 기억하려면 머리에 죽어도 안 들어옵니다. 핵심 어만 기억하세요. 머리를 모양을 똑같이 하고 싶지 않다. 머리 모양 커트 하면은요. 이거는 개별화예요. 사람마다 개별화, 머리 모양이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 매트릭스 강요했어, 침대 강요했어. 그러면 뭐예요? 안락한 침대, 안락한 매트릭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휴대전화가 없어. 그러면 사생활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상자 원하지 않았는데 사진 촬영했어? 비밀 보장 안 됐다. 그리고 꼬집거나 때리고 있는데 다 그냥 이걸 외면해. 존엄하지 못하다. 대우가 달라진다. 차별 대우자? 개별화된 식단, 뭐 당뇨병 대상자, 고혈압 대상자 식단 새로 짜줍니다. 얼마나 질이 높아요? 그렇지 않나요? 재활 프로그램도 해줘. 교육도 해줘. 질이 높다. 어디 갔다 왔는데 밥이 식어 있어. 매번 식은 밥 먹어야 돼. 좀 불편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침대, 안락한 침대 이거 진짜 많이 나왔고요. 휴대전화, 사생활 이것도 또 나왔었고요. 요거 두 개만 일단 아세요, 여러분. 개별화된 식단, 질 높은 요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노인 학대 유형 여러분 신체적인 학대 정말 잘 나오죠? 방임하고 육이 너무 헷갈리죠? 여러분 쉽게 기억하세요. 다 알려고 하면 다 틀립니다. 포인트만 기억해도 무조건 맞을 수가 있어요. 신체적인 학대는요. 몸이 고단합니다. 일단 집 밖으로 못 나가게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춥거나 더울 수 있겠죠. 고통스럽잖아요. 신체적인 학대예요. 방임과 유기 여러분 집 밖에 있냐 집 안에 있냐를 구분하잖아요. 너무 더 디테일하게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조금 더 어쨌든 노인이 불편해도 집 안에 있으면 방임으로 본다. 집 밖이다. 시설이다. 길거리다. 그러면 유기로 본다. 이게 일단 1차적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맞힐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단호하게 거부한다 뭐예요?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는 단호하게 합니다. 하지만 치매 노인이 자기 바지를 벗었어. 시설에서 할아버지가 자기 바지 벗고 뭐 그랬어. 이런 거는 뭐예요? 대소변이 마려운지, 회음부가 어디가 아픈지, 그냥 조용히 바지를 입혀주거나, 뭐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쉬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는요, 성접촉이 있거나 부적절한 것, 뭐 성추행, 자신의 성기를 쪼물쪼물 만져 이런 것만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철저하게 자기관리하고 공부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다 그 말이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다 공부한다 이 소리입니다. 일정 변경됐어. 양해 구한다. 대상자가 집에 없어. 메모 남긴다. 방에 안 들어간다. 개인정보 유지해야 된다. 비밀 유지해야 된다.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내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 신고한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 대등한 관계이다. 요양보호사 건강. 일단 힘쓸 때 요통 예방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잘 나오지 않습니까?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혀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기억하세요.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힙니다. 지지면이 뭐예요? 다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벌리던지 앞뒤로 벌리면은 지지면이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한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서 위치한다. 특히 어디? 가슴과 허리 사이에서 힘을 쓴다. 큰 근육을 쓴다. 기억하시죠?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칭 어떻게? 상하좌우로 균형 있게 5에서 10회, 5에서 10초이지만 유지할 때는 10에서 15초로 늘어난다.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머릿니 이거 직업성 질환입니다. 우리가 요양보호사로 일하지 않으면 뭐 이런 병에 걸릴 일이 없어요. 좀 서럽죠? 결핵 대상자와 접촉했어. 어떻게 해요? 검사를 한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말이 좀 달라져요. 감염 검사를 받는다.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검사한다. 일정 기간 지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것들이 다 맞습니다. 보호장구 착용하고 한다. 대상자 물건 함께 쓰는 건 괜찮다. 왜? 호흡기 감염이니까 호흡기만 마스크 쓰면 된다는 거. 직사광선 쓰면 결핵균은 수분 내에 죽는다. 그래서 햇볕을 찡찡 쬐어라. 독감 1년에 한 번 주사 맞는다. 10, 11, 12월에 맞는다. 독감은 인플루엔자이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이죠. 2, 3일 동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야 돼요. 이 손으로 요리하면 그거 먹은 대상자도 노로바이러스 걸리거든요. 동시에 치료한다. 증상 있건 말건 동시에 치료한다. 요양보호사 임신했어. 수두 대상자 피한다. 애기 기형아 생기니까. 노인성 질환 일단 미각이 둔화되고 침과 위액도 안 나오고 간 기능도 떨어지고 다 나빠진다. 약물에 대한 반응조차 민감하다. 둔감하다 아니에요. 민감하다. 더군다나 여러분 인민감 기억하시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는 거. 이유를 그냥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어려운 거는 암기하세요.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 약물에 대한 반응은 민감하다는 거. 노인의 미각은요 단짠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음식이 달고 짜져요. 본인이 못 느끼니까 설탕 계속 넣고 소금 계속 넣는 거예요. 쓴 시는 잘 느껴. 그래서 왜 이렇게 입이 쓰냐? 이거 왜 이렇게 시냐? 그런 소리 정말 많이 하잖아요. 유일하게 높은 것은 인생의 쓴맛과 신맛이라는 거. 그래서 단짠을 잘 못 느껴서 조미료를 많이 넣으니까 식초, 마늘, 향신료 이런 걸 넣어가지고서는 조미료 많이 넣지 않고 입맛을 돋구게 한다. 이것도 국가고시에서 요구하잖아요. 침이 조금 나옵니다. 위산이 조금 나오고 위산이 산도가 저하돼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 췌장에서 효소가 잘 안 나와 지방이 잘 소화가 안 된다. 지방 흡수력이 감소한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기름진 거 많이 먹지 말라 하잖아요. 당내성이 떨어져요? 안 올라가요? 떨어진다. 포도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당이 올라가니까 당뇨병이 걸리기가 쉽다는 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간에서는 해독을 해요. 우리 술 먹고 다음날 간에서 해독하는 거거든요. 약물을 대사하거나, 대사가 뭐예요? 몸 밖으로 빼내주는 겁니다. 제거하거나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소화기계, 소화 안 된다입니다. 대장암은 저자녀식이 먹어요? 자녀식이 먹어요? 대자녀식이. 자녀식이가 뭐야? 섬유소가 많은 거야. 그래서 대장암은 저자녀식이 먹은 사람이 걸렸기 때문에 자녀식이 먹어야 된다. 대자녀식이 섬유질이 많은 거 먹어라 이 소리입니다. 또 설사했어. 그러면 수분을 많이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이게 답이에요. 변비야. 물 많이 먹고 섬유소가 풍부한 거 먹어줘야 되는데 변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수술하신 분들 마약성 진통제 먹고 변비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또 변비약을 처방해줘요. 호흡기계 좋아지는 거 있겠습니까? 기침 반사 기침에서 가래도 빼내고 뭔가 안 좋은 거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뭔가 몸에 쌓입니다. 그래서 흡인성 폐렴, 노인들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폐렴이에요. 섬모 운동이 감소한다. 섬모, 털모자 아닙니까?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필터 기능이 감소한다. 뭔가 콧구멍이 털로도 안 좋은 거 이렇게 필터링을 못한다는 거.
천식 하면은 알레르기 기억하셔야 돼요. 꽃가루, 강아지털, 고양이털 이런 먼지 갑자기 차고 건조한 공기에 접했을 때 기침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 이 기도가 확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기관지 확장제로 기관지를 열고 운동해라. 몇 분 전에? 30분 전에 그랬습니다. 심혈관계 나빠집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둔해지면 뭔가 탄력성이 떨어지고 좋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표현 기억할게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는 거. 혈액순환 안 되죠? 혈액순환 안 되니까 나이 먹으면 정맥류, 치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50 넘어서부터 치질 환자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환이 안 되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것까지 물어봐요? 누워있다가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그럼 다시 눕힌다.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다시 앉힌다. 종전의 자세로 바꾼다. 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거는 자세를 변경했을 때 어지러운 거니까 종전의 자세로 바꾼다. 까지가 요양보에서 원하는 답입니다. 고혈압, 140에 90이면 고혈압이죠? 혈압이 조절돼도 계속 먹는다. 증상이 없어도 약을 복용한다.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죽는 날까지 먹는다. 이게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약 먹으면 몸 약해진다면서요. 안 먹어서 발생하는 합병증 있는 것보다 더 나아요. 이거죠. 저염 저지방 시기가 중요하다. 고혈압은요, 칼륨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에 있는 염분을 빼내줘서 좋다. 찐 고구마, 시금치, 우유 이런 거 좋다는 거 바나나. 동맥경화증, 지방이 하면은 동맥경화증이에요. 콜레스테롤이 하면은 동맥경화증이에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됐다. 심부전이에요. 아시겠죠? 수축력.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전신으로 피가 돌아요. 그런데 꾹 짜주지를 못해. 이게 순환이 될까요? 혈액이 잘 돌지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붓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제한했어요. 기억나시죠? 빈혈 어떻게 해요? 철 좀 들어라 이씨. 철분제는 비타민C랑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그 비타민C를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해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는다는 거. 그러면 칼슘제는 뭐랑 먹죠? 비타민 D랑 먹습니다. 근골격계,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고관절 다 삭신이 쑤시고 뼈마디가 아픈 거죠? 퇴행성 관절염, 아침에 아프고 많이 쓰면 더 아파요. 연골이 닳아서 아픕니다. 무릎이 이렇게 있어요, 뼈가. 이 사이에 물렁뼈 연골이 있어야지 안 아픈데 연골이 다 닳아버렸어요. 이거 뼈끼리 닿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관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살을 빼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무릎 아프신 분들 있으시죠? 살을 빼야 돼요. 체중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야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아요. 아시겠죠?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 수영, 걷기 다 좋은데 퇴행성 관절염 하면은 답이 뭐야? 수영, 수중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왜? 물속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하니까 아프지 않잖아요. 골다공증은요? 걸어라. 왜? 근육과 뼈에 힘을 줘서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이 좋으니까. 고관절, 골절, 골다공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왜 여자들이 골다공증이 많아요? 애 많이 나서도 있지만요. 폐경기가 되면은 폐경한 이후로 에스트로겐이 안 나옵니다. 에스트로겐이 뭐예요?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게 안 나오면서 골다공증이 급격하게 와요. 그래서 폐경기 됐을 때쯤에 여러분 산부인과를 가셔서요. 이 골다공증에 관련돼서 좀 상담을 하고 뭐 주사를 맞던지 아니면 여성 호르몬을 좀 복용하던지 뭐 호르몬 먹으면 암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좋은 점과 또 나쁜 점이 있어요. 고관절, 골절,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야. 약해. 그런데 낙상 입었어. 넘어지거나 다쳤어. 그러면 고관절이 부러진다. 비뇨 생식기계. 질은요 건조합니다. 분비물이 저하된다는 거, 윤활작용이 감소한다는 거. 그래서 나이 먹고 성생활을 하면은 불편해요. 뭔가 윤활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광 용적이 감소돼. 오줌을 좀 많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용적이 조금만이니까 찔끔찔끔 싸는 거예요. 근력이 떨어진다. 요실금은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오줌이 싸는 거죠.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 하셔야 돼요. 또 변비를 예방하래요. 왜? 힘주면 요실금이 생기니까. 왜? 복압성 요실금 아시죠? 배에 힘을 주면 생긴다. 또 배에 살이 찌면은 눌려서 압력 때문에 요실금이 생긴다. 체중을 조절해라 하는 것은 요실금이에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무릎 아프신 분들도 체중을 조절하세요. 전립선 비대증 남자한테 오죠? 오줌을요 힘주지 않으면 잘 안 나오고요. 싸고 나서도 찝찝합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고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느낌이 없어요. 이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거.
대상포진 하면은요, 타는 듯한 자결감이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옴 하면은 동시에 치료한다. 이게 끝입니다. 신경계, 언어장애가 오고 몸이 마비가 온다면 뭐예요? 여러분, 뇌졸중이죠?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에요. 파킨슨 하면 뭐예요? 동작이 느려지고 몸이 굳어버린다. 안정시에 덜덜덜덜 떨린다. 그래서 알약을 요양보호사가 파킨슨 대상자 입 안에까지 넣어준다. 이게 답이죠. 감각기계 다 나빠집니다. 특히 눈은 우리가 몇십 년씩 써보세요. 뿌옇지 않습니까? 그냥 뿌얀 거 백내장. 어디가 뿌해? 수정체가 뿌해. 근데 통증이 있고 압력이 상승해. 안압이 상승해. 녹각, 각막이 뿌옇다. 이게 바로 녹내장입니다. 눈이 뭐가 안 좋아서 병원 가면 50 넘으면 녹내장일 확률이 높아요.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 거. 불빛주의 무지개, 밤과 밝은 불빛 사이 눈부심, 이거 뭐예요? 백색 콘탁, 이거 뭐예요? 백내장이에요. 비읍 하면은 백내장이에요. 아시겠죠? 통증이 있어. 녹내장이에요. 두 개 맨날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내 분비계. 인민감 나왔어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민감. 내 분비계에는요, 당뇨병이 옵니다. 당뇨병은요, 발기가 부전된다. 발톱 제발 일자로 잘라라.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30분 이상 운동해라.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약물에 대한 반응은 민감하죠. 둔감하지 않아요. 민감해요. 그래서 약물 중독에 빠집니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 왠지 증가할 것 같지 않나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인민감으로 그냥 기억하자고요. 당뇨병 대상자, 저혈당에 대비해라. 혈당 수치가 너무 높다면은 운동으로 조절할 게 아니라 일단 약 먹던지 다른 걸로 조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은 적절하게 해라. 심리정신계 우울증과 선망이 옵니다. 급격하게 하면은 선망이에요. 서서히 하면은 치매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이 없다 하면은 우울증이에요. 아시겠죠? 노인의 우울증은 치매와 같다 해서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아, 내가 치매인가? 나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 뭔가 의욕이 없어. 우울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선망은요, 집중력 떨어지고 잠을 못 잡니다. 갑자기 진행되고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합니다. 급격하게 와서 급격하게 사라지기도 하고요. 좀 더 유지되기도 합니다. 진압력 장애,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치매랑 비슷한데 급격하게 왔다, 갑자기 왔다 하면은 선망이에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여러분 간심신갑부 아직도 모르시는 분 설마 없으시겠죠? 간심신갑부, 간경화, 복수차니까 물 조금 먹어라. 심장이 부전해. 체중 재야 돼. 그 염분 체크해야 돼. 그래서 수분 적당히 먹는다. 신부정, 신장이 뭐가 안 좋아. 신장 투석하죠? 만성 신부전이든 그냥 신부전이든 수분을 제한합니다. 뭔가 몸에 붓기랑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은 수분을 제한한다는 거. 갑상선 기능 저하증, 몸이 붓고 체중이 불어요. 부신 기능 저하증. 그렇다면 물 많이 마셔야 되는 거 다 외우면 여러분 다 틀리니까 간심신갑부만 기억하시고요. 뭔가 염증이 있어. 그러면 이 염증을 물 먹고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되니까 전립선염, 방광염, 요로 감염, 요런 거는 물을 많이 먹는다. 폐렴, 이것도 염증이잖아요. 폐렴도 염증이니까요. 수면관리, 일정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또 카페인 좀 줄여라. 낮잠 자지 말아라. 잠 안 오거나 너무 배고프면 따뜻한 우유 한 잔 먹여라.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 뭐 있어요?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 파스, 소화제.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 고혈압약, 자몽주스랑 먹지 말아라. 인삼홍삼이랑 먹지 말아라. 철분제제는 뭐랑 먹어라? 철즘 들어라. C, 비타민C, 오렌지 주스랑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거. 우리가 약 이렇게 있는데 약에 절제선이 없는데 이거 잘라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분할선이 없으면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안 됩니다. 예방접종.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맞습니다. 독감은요 매년 맞죠? 독감이 뭐예요? 인플루엔자 똑같은 말이에요. 65세 이상이라면 폐렴구균이랑 대상포진 정도는 맞고 시설 가라. 이거는 좀 예의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우리 요양보호사가요. 서비스 나갔어요. 왜 기록하죠? 우리가 활동을 입증할 수 있죠?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그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 받았다는 걸 기록을 하면 내가 이를 관둬도 다른 요양보호사가 왔을 때도 이 대상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다른 관련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록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고 공식화된 용어로 짧고 간단하게 하세요. 업무 보고,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 구두 보고, 서면 보고 맨날 나오잖아요. 급해, 전화로 해. 사안이 좀 가벼워. 구두 보고로 하고요. 뭔가 자료도 필요하고 복잡해. 큰 사건이야. 서면으로 하세요. 업무 회의. 대상자 위주로 하는 회의는 사례 회의고요.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회의는 원례 회의라는 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나 나중에 뭐 죽을 때 됐을 때 나 억지로 나 목숨 연명하지 마. 이거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효력이 있어요. 만약에 뭐 드라마에서 그 재산 싸움 때문에 일부러 회장님 이거 작성한 것처럼 막 해갖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이거 나한테 물어보면 직접 작성하셔야 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거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걸 멈추면 죽는 거는 그냥 계속 유지합니다. 뭐 기본적인 거, 또 너무 아프실 때 통증 완화시키는 거, 물 주는 거, 산소 드리는 건 다 해요. 하지만 어떤 거 안 하냐면요. 돌아가실 때 억지로 심폐소생술 안 하고요. 혈액투석 안 합니다. 항암제 투여 안 하고요. 인공호흡기 착용 안 합니다. 수혈 안 받으세요. 철회할 수 있다. 철회 못하면 왠지 이거 할 때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또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진다는 거, 병원끼리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을 확인했을 때. 부분협 우수 임종의 단계죠. 3개월만 사시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뭐예요? 부정이죠. 왜 하필 나예요? 왜 지금이에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죠? 분노죠? 저 정말 벚꽃 좋아하거든요. 벚꽃 필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타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 우울이고요. 어쩔 수 없지 뭐 나 지쳤어 나냐 죽을란다 체념한다 수용이죠. 부분협 우수 순서 물어보잖아요. 임종 적응의 단계 부정분노 타협 우울 수용 타협이 협상으로도 나옵니다. 경관 영향이 뭐예요? 관이 지나간다. 콧줄이죠. 비위관 영양 위관 영양을 합니다. 항상 식사하실게요. 시작과 종료를 반드시 알립니다. 아무리 말 못하고 사지마비로 누워있고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내 몸에 그냥 음식이 막 쏙 들어오고 나가고 막 기저귀 막 항상 말해야 되잖아요. 시작과 종료 전에 항상 말로 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영양 주머니는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리고요. 1분에 50cc 이상 주입하지 않아요. 설사하거나 탈수할 수 있거든요. 온도도 한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해서 먹이잖아요. 코 주변에 이 윤활제를 바릅니다.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경관 영양을 어떻게 도와요? 뭐 이런 겁니다. 침상머리. 우리 밥 먹을 때 항상 상체를 올리듯이 먹일 때 올리고 먹고 나서 30분 동안 올려주면 좋겠어요. 영양액은 항상 우리 몸보다 위에,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는 거 소변 주머니밖에 더 있습니까? 항상 문제가 있으면 잠그고 보고합니다. 밥 먹고 30분 앉혀놓는다는 거. 투약 돕기. 안약은 눌러주고 안녕고는 움직여줬어요. 안약 눌러. 안녕고 움직여. 기억하시죠? 똑같습니다. 1cm 높이 위에서 어디다 넣어? 여기 아래 여기 중앙. 여기가 뭐야? 하안검 아래 결막낭. 이 정도입니다. 항상 귀는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라. 이게 지금 귓구멍이 어디 있는 거죠?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는 거. 약은요. 상원의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유치 도뇨관 중요하죠? 도뇨관, 소변줄을 계속 유치하고 있는 게 유치 도뇨관이에요. 방광 위치보다 낮게 한다. 사람의 몸보다 낮게 하는 거는 유치 도뇨관밖에 없습니다. 2-3시간마다 확인하고요. 이 관이 꺾였거나 눌려있으면 오줌이 안 빠져요. 팽만하죠. 불편하고 아프죠. 수시로 살핍니다. 그리고 배출구를요. 여기 이제 오줌 이 정도 타면은 변기에다 버리고 요거를 뚜껑을 잠근 다음에 알콜솜으로 닦으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다 닦고 나서 뚜껑 닫고 싶구만은 국가고시용으로는 잠근 후 알콜솜으로 닦는다. 구강청결. 틀니는요. 윗니부터 끼고 윗니부터 뺍니다. 윗니 끼고 아랫니 끼고 윗니 빼고 아랫니 빼고요. 퐁퐁으로 닦을 수도 있고요. 틀니 세정제가 전용으로 있어요. 흐르는 미온 수에 빼서 보관한다. 뭐 찬물에 보관한다. 다 되는데 뜨거운 물은 안 돼요. 쪼그라듭니다.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이에요.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찬물에 보관한다, 보관 용기에 보관한다, 의치 세정제에 보관한다, 물에 보관한다 다 맞고요. 분실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잇몸 압박 해소를 위해서 자기 전에 의치를 뺀다. 6-7시간은 잇몸을 쉬게 해준다. 이 정도입니다. 두발 청결.
따뜻한 낮 시간에 이용합니다. 여러분 미용실 가서 머리 감을 때 좀 춥다는 생각 안 하세요? 저 파마하거나 그럴 때 너무 추워요. 이게 머리가 젖으면 춥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시간에 그리고 머리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왜? 머리를 감기면요 갑자기 똥 때문에 오줌이 마려워요. 몸이 뜨끈뜨끈해지면요. 그래서 미리 갔다 온다. 침상에서 머리 감길 때 중요한 거 뭐예요?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베개를 치우고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는 거.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린다. 두발 전용 세정제 물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그냥 거품 내가지고 푸카푸카 한 다음에 젖은 수건으로 닦는 게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닦는 거예요. 그냥 거품 나게 한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이거 그림도 아셔야 되고 글자로도 아셔야 됩니다. 회음부청클 가장 중요한 거 항문이 맨 마지막이다. 요도질 항문이다. 왜? 항문에선 똥이 나오고 똥에선 대장균이 나와서 대장균이 요도질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무조건 항문이 맨 마지막이다. 여러분 요도의 이응, 질의 지읒, 항문의 이응. 가나다라 마바사 자, 차카타파, 하 아닙니까? 아자하. 합격 가자. 그건 가자군요. 아자하. 요도질 학문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라도 어떻게 쓰는지 외워보세요. 눈곱이 없는 눈부터 닦는다. 귀는 겉에만 닦고 속은 닦지 않는다. 면도는 아래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닦는다는 거.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면도한다. 통목욕, 총 시간은 2-30분인데 욕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5분 정도다. 물 밟는 그 물이 아깝죠. 5분만 하라 이겁니다. 대상자는 취약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있으면 또 문제 생긴다는 거. 침상 목욕, 왜 침상에서 목욕을 해? 목욕탕 가서 안 하고?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에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요. 항상 손에서 이 팔 쪽으로, 다리 여기서 종아리 쪽, 허벅지 쪽.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 가슴은요,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고요. 배꼽은요,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야 장이 안 꼬여요. 옷 갈아입히기. 입마건, 벗건, 입마건. 입힐 때는요, 마비된 쪽 먼저. 그리고 나중에 건강한 쪽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요. 벗건, 벗을 때는요. 건강한 쪽, 그 다음에 마비 쪽 중간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체위 변경, 편마비 대상자 한쪽이 불편해.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 말한다, 선다.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포갠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지지한다, 편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상체와 하체를 지지합니다. 상체는 등과 어깨 또는 넙다리, 허리.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체 하나, 하체 하나 지지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지마비 대상자 어디만 지지해? 상체만 두 곳을 지지해. 특이하지 않아? 그래서 국가고시 자주 나오잖아요. 상체 어디 지지해? 사지마비는 목도 못 가너. 목 밑 깊숙이 받쳐놓고, 또 하나는 이 손 모은 여기를 이렇게 밀치면서 일어난다는 거. 하지만 이 다리를 지금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펼쳐놔야 돼요. 왜? 넙다리, 허벅지가 골절될 수 있습니다. 그냥 뚝 하고 일어나다가요. 그래서 사지마비 대상자는 상체 두 곳을 지지한다. 나머지는 다 상체, 하체예요. 하지만 휠체어에서 바닥에서 휠체어도 역시 상체만 지지한다. 그 포인트만 알면 문제를 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체위 변경. 앞에서 이렇게 세우던지 옆에서 이렇게 세우던지 항상 불편한 쪽을 좀 지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는 불편한 쪽 앞에 무릎 지지합니다. 옆에서는요, 한쪽은 이 발 뒤에 닿고 불편한 쪽 다리 이렇게 우리 손으로 밀치면서 일어납니다. 휠체어 앞바퀴 언제 들어 올려요? 문턱, 바닥에 울퉁불퉁해 앞바퀴를 들어 올립니다. 내려갈 때는요, 뒤를 돌아서 이렇게 힐끔힐끔 마이클 잭스처럼 내려가야 돼요. 경비가 지그재그.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요, 지그재그. 스키를 타듯이 엣지 있게 내려와야 속력이 준다는 거. 엘리베이터, 뒤로 가서 앞으로 나온다는 거. 어려운 거 있나요? 침대에서 휠체어. 항상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잡는다.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을 지지한다 입니다. 아시겠죠? 바닥에서 휠체어, 아까 상체만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대상자는 본인이 건강한 쪽을 짚어요. 요양보호사는 허리, 어깨, 어깨랑 허리, 상체만 두 곳 지지합니다. 허벅지, 넙다리를 지지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가고시에 나와요. 본인이 건강한 쪽을 지지합니다.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지지했어요. 왼쪽 변마비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불편한 쪽 두 군데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바닥으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는 본인이 건강한 쪽을 짚고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 두 군데를 지지해 주는데 상체만 지지한다는 거. 어깨랑 몸통을 지지해 준다. 보행 벨트, 보행기, 우리가 항상 불편한 쪽 뒤에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지팡이든 보행기든 항상 둥부 높이
팔의 각도는 30도라는 거. 보행기 순서 어떻게 되죠? 한쪽 다리가 아픈 다리랑 보행기는 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트로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간다. 그런데 두 다리가 다 아파. 보행기 간 다음에 한 다리 간다는 거. 올지건마 지팡이 올라갈 때 건강한 다리 그 다음에 마비다리. 지마건 지팡이 내려갈 때나 평지는 마비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아시죠? 척추 고정판 아래서부터 위로 고정한다.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흡입 물품 이런 게 카테터입니다. 이 코나 입에 가래나 분비물을 쭉쭉 빨아들이는 게 흡인이에요. 카테터 일회용 쓰면 좋은데 우리 국가고시에서는 재활용하는 카테터를 말해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는다.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세척한다.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이게 다 맞는 말인데 계속 말이 이렇게 조금씩 변경되면서 계속 나옵니다. 15분간 끓인다. 그런데 끓이는 거는 괜찮은데 그늘에 말려라. 햇볕은 갈라지거나 변색되니까. 화재.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이제 진짜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대한민국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세요. 한쪽 손으로 짚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젖은 수건으로 코와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옷에 불이 붙었어. 얼굴을 가리고 뒹굴면서 불을 끈다. 근데 이것도 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복이 나오잖아요. 감쪽 같죠? 얼굴 가리세요. 호흡기를 가려야 된다. 식사 준비와 영양 관리.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좀 힘듭니다. 근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공유. 하루에 2, 4회. 단백질 매일 먹는다. 매일 중에서도 매 끼마다 먹는다. 매일 3, 4회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단백질 먹어라. 채소류는 더해요. 몇 끼니 2가지래. 아침에 2개, 점심에 2개, 저녁에 2개 먹으래요. 채소류가 뭐예요? 뭐 시금치 나물, 뭐 풋고추 이거 아니겠습니까? 과일은 비타민과 무기질 매일 1개는 먹어라. 뭐 사과를 하나 먹던지 딸기를 조금 먹던지요. 우유나 유제품 먹어라. 비타민 D죠? 대장암은요, 자녀식이 먹어라. 통곡물, 생야채, 생과일을 먹어라 했습니다. 철 좀 들어라, 씨! 철 문제는 비타민 C랑 먹습니다. 칼슘은 비타민 D랑 먹어요. 비타민 C가 오렌지 주스라는 거. 식사 준비와 영양 관리 고랍.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먹어라. 저염 저지방 먹어라. 이거 아닙니까? 저염 저지방 시기가 뭐냐? 잡곡밥, 현미밥, 두부, 달걀찜 이런 거.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참치 이런 거라는 거. 칼륨 많이 들어간 거 고구마, 바나나, 우유, 시금치라는 거. 칼륨은 고혈압 환자에게 좋다. 의사소통 문제. 난청, 귀가 안 들려. 정면에서 눈짓으로. 그리고 입 크. 보청기는 입력은 크게. 시각장애 정면에서 얘기하고요. 접촉하기 전에 말을 먼저 건네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지 이쪽 저쪽 지시대명사가 아니라는 거. 판단력 이해력이 장애. 그러면 그림판을 써라는 거. 주의력 결핍 대상자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진압력 장애 자주 인식시킨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진압력 장애자는 자주 인식시키십니다. 여가 활동 회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사교 오락활동이죠.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은 사교 오락활동이다. 책 읽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자기개발이다. 산책, 체조, 집 밖으로 나가서 하는 거 운동. 엄마는 텃밭 깎아, 식물 깎아, 아빠는 TV 보고 신문 보고 종이 접고 파즐놀이 하는 거 소일활동. 거의 다 와 갑니다. 하임리히법 너무 중요하죠. 하임리히법 질식됐어.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갑자기 기침하고 괴로워해요. 후 상방으로 힘차게 쿡쿡쿡쿡 밀어 올린다는 거예요. 경련시에는요. 일단 기도를 유지해 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공간을 확보한다. 다치지 않게 한다. 입니다. 경련이 5분이 넘었어. 119에 신고한다. 또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거는 경련이고요. 고개를 똑바로 하는 거는 기도 유지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뒤었어. 15분 이상 찬물에 담그거나 차가운 물수건을 대세요. 장신구 빨리 빼고 물집 터뜨리지 않아요. 물집 생기면 2도 화상이다. 골절시 무조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죠. 부목 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랑 냉찜질이 중요하다는 거.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피가 철철 나. 지혈이 중요하죠. 직접 압박합니다. 이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야 돼요. 그래야 피가 안 나니까. 낮게 아니고 높게. 그래서 그림도 나옵니다. 여기 다쳤다 어떻게 하냐. 이게 높게 한다는 거. 약물.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었는지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가야 돼요.
이 약이 없으면 구토물이라도 들고 가야 됩니다. 왜? 위세척을 해야 될지 구토를 시켜야 될지 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의식 없는 대상자 입에는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요. 흡인성 폐렴으로 오히려 기도가 막혀서 죽습니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심폐소생술의 단계,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톡톡 두들기면서 말로 합니다. 언어적으로 사정하는 거예요.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청바지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심폐. 중간에 기도 유지하는데 그 기도 유지가 턱을 일자로 제끼는 거예요. 격려는 고개를 옆으로, 기도 유지는 고개를 그냥 일자로 턱만 들어 올린다는 거.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은요, 30대 2라는 거죠. 가슴 압박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팔꿈치 쭉 펴고 체중으로 누르는 거예요. 오순신은 들어가야 된다. 체중으로 안 누르면 힘으로 힘듭니다. 압박 위치 바뀌지 않게 해요. 어디?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에 여기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손꿈치로 딱 고정시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대 턱 들고 10초 이내에 2번을 인공호흡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폐, 심장을 소생하는 거 가슴 압박, 폐를 소생하는 거 인공호흡이라는 거. 그래서 분당 100에서 120회다. 마지막 창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요, 기계예요. 기계는 무조건 전원을 먼저 껴야지 움직입니다.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붙여요. 어떻게 붙여? 3, 2,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선 리듬 분석하죠. 이 대상자 자체의 리듬을 분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손 주무르고 팔 주무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3, 왼쪽 2가 여기가 빗장뼈. 오른쪽 빗장뼈, 쇄골 밑, 왼쪽 중간 겨드랑이뼈. 항상 대상자의 오른쪽입니다. 우리 눈에만 왼쪽인 거예요.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선 심장 리듬 분석하는 거예요. 제세동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하여간 뭘 하더라도 항상 가슴 압박하고 항상 하는 건데 모두 물러나세요 하는 리듬 분석할 때만 손을 안 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세동 실시 후 즉시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뭐 이런 거. 2분 간격으로 돌아간다. 계속 반복한다. 구급대가 현장에 와서 의료인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오히려 대상자가 죽었을 때까지 그만두는 경우는 그거 2개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또 노파심에 한 번씩 짚어드렸어요.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